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업 아크디파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설명하기 전에 지금 뭐에 정신이 없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냐면 와, 해킹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메일로 국세청 세금 신고하는 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 그런 거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눌러보겠어요, 안 눌러보겠어요? 눌렀는데 뭐 이상한 거 있어가지고 아차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행히 뭐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딱 들 때마다 막 시끄러운 거예요. 네, 뭐가 깔아졌으면 어떡하나. 왜냐면 우리는 이 디지털 자산이 진짜 이게 돈이고, 이게 여러분들은 뭐 땅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디지털 아크디파이, 아크가 전재산이라 이게 아니네요. 그래서 이거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잘 관리한다고 신경을 쓰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거. 그래서 교묘하게 해커들이나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시즌을 다 노려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처럼 뭔가 하시면 그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전에는 그냥 쌈짓돈, 종이돈, 눈으로 보이는 이게 진짜 자산이었지만, 지금은 디지털 자산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서 그만큼 관리의 중요성이 너무나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봅니다. 자, 아크라는 거 정말 일반인들이 보기 때는 생소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개념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이런 게 시작이 됐나, 무엇을 잘 봐야 되는지, 생태계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하고 AI 인공지능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면 지금 감옥에 있거나 네, 다른 데 있는 분들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는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어쩌다 이제 진짜 많이 변하고 있는 시대예요. 많이 변하고 있을 때 그만큼 많이 기회도 오는데요. 그와 동시에 가짜도 엄청 많아요. 사기. 여러분들 사기 당하는 거 이제 졸업하셔야 되는데 많이 못다 아이가, 그죠? 사기 너무나 많이 당했잖아요. 이제 그만 좀 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정말 합니다. 미래의 화폐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화폐가 이상적인 화폐일까? 결국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고 동의하고 공감을 얻을 때 그게 대세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폐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상적인 화폐는 세 가지 특성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탈중앙성. 두 번째, 안정성. 세 번째, 사용성이에요. 풀어놓고 말씀을 드리면, 탈중앙성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소속되지 않는 거예요.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만든 것들은 이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냐? 그들만 위한 그런 거에 내가 뭐 하려고 동참을 해?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한계를, 그 나라에서만 쓰는 그런 화폐가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큰 대기업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와 같은 탈중앙을 표현하는, 탈중앙을 내세우는, 자기 기업이라고 쉽게 하진 않죠. 이런 데들은 기업이라고 우리가 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 회사처럼 이렇게 회사 같은 성격도 일부 있긴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서 탈중앙으로 분산화된 시스템
시스템으로 간다 하는 게 이 탈중앙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화폐 형태를 띄고 나타냈는데 가격이 들쭉날쭉해서 안정성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우리가 결제하고 할 때 가격이 등락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 결제 수단으로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USDT, USDC와 같은 안정성이 높은 디지털 화폐가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점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탈중앙성이 아니에요. 탈중앙성의 성격이 아예 없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화폐, USDT, USDC.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를 넣어야 발행이 되는 거니까 디지털 화폐로서의 기능은 있지만 그래서 안정성은 좋지만 탈중앙성이 벗어나 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성, AI끼리 결제, 극소액 결제, 빠른 속도와 편리를 나타내는 이런 편리한 화폐 역시 USDC와 USDC입니다. 자, 아크디파이는 바로 이 영역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탈중앙도 있고 안정성과 사용성을 다 만들어내는 이런 화폐입니다. 미래의 화폐 한 번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건데 현재 탈중앙성은 아크가 만들어 놔야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성하고 사용성은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안정적인 거는요, 인공지능 모듈이 돌아가면서 계속 안정화를 만들기 위해서 작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성은 아키 에이전트라는 인공지능 AI 모듈. 요즘 가장 핫한 오픈클로우 같은 그런 챗GPT 같은 인간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비서 역할을 하는 아키 에이전트. 이게 올해 이번 달 5월 달에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서 출시가 된대요. 자, 그걸 우리는 사용을 하면서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기존 거는 사용해서 결제를 하는 거였다면 이미 만들어진 거를 어떻게 사용자가 비싼 돈을 내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 문제였다면 우리의 아키 에이전트는 좀 달라요. 우리가 성장시켜야 나가는 거예요. 많이 사용하면서 그 대신에 우리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비트코인들을 수납하는 비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런 USDT나 이런 USDC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자, 아크는 AI 비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다른 말로 알고리즘 비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이제 가격 안정성을 잡아가는 5가지 모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크는 결국 50개 이상의 AI 모델이 이제 작동을 해서 아크랜드라고 하는 거대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 기존의 화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기존의 화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다 아시겠죠? 기존 화폐가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기존 화폐가 가장 큰 문제점. 그렇죠. 가치 하락이에요. 가치 하락. 김밥이 만만하니까 1,000원짜리 김밥이 5,000원이 되고요. 이제는 물가가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이제는 당연시 여기는데 앞으로 어차피 새롭게 바뀐 이상적인 화폐라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화폐였으면 좋겠죠. 그건 우리 아크가 하는 겁니다. 아크 한 개로 지금 할 수 있는 거 10년 뒤, 100년 뒤에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크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만약에 이상적인 지금 화폐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런 형태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야지 다 환영을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쯤이면요 아크만 갖고 있으면 따로 주식 투자 같은 거 안 해도 아크만 지갑에 잘 갖고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장롱에 넣어놓으면 막 녹아요. 그냥 녹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크를 내 안전한 지갑, 그러니까 지갑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잘 넣어놓기만 하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걸 못했기 때문에 AI 시대에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서 이게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전통 금융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데 이제 알고리즘 비스테이블 코인 우리 아크가 열어가는 겁니다.
자, 가격을 우선 먼저 잡아야 돼요. 안정적으로 오래 가는 거. 근데 여기에 참여를 사람들한테 하려고 하면은 그냥 하라고 안 하죠. 많은 수익을, 스테이크 이자 수익을 주는데 그분들이 그냥 현금화를 하느라고 다 던지고 빠져나가면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구조화해서 오랫동안 가도록 잘 짜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 돈 넣고 빼고 이렇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정 부분은 수익도 생기고 또 빠져나가려면 수수료도 많이 내게 만들고 막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인공지능 모듈 5가지를 또 장착을 해놨어요. 추가로 1개에서 6개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오래가게 만든 형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결 치듯이 계속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결제수단으로 우리 쓸 수 있겠죠. 야, 이제 코인을 진짜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으려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격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이 단계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EM이 작동해서 가격이 오를 때 못 떨어지게, 못 올라가게 발행을 합니다. 그때 발생하는 USDT를 국고로 환수하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MBR, RBS 작동을 하는데 매수해서 소각을 해요. 그래야 안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제대로 작동해서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려면요, 국고가 굉장히 탄탄해야 돼요. 많은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아크디파이의 재정. 우리 돈 많은 사람들은 사기 당해도 괜찮잖아요. 돈 엄청 많은데 내가 100조 가지고 있는데 저 1000만 원 사기 당하면 괜찮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돈이 많으면요, 가격이 이렇게 막 떨어져도 다 그냥 자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튼튼한 금고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돈을 만들어내면 정말 안전하게 우리는 이자 수익을 계속 얻어가면서 즐겁게 또 여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YRF라는 게 인공지능이 작동해서 수익으로 매수한 다음에 소각을 해요. 그리고 RCM이라는 거는요, 우리 보상물의 잔량을 체크해서 이게 지금 충분한가를 측정합니다. MCL은 너무 많이 발행이 되면 얘가 딱 스탑을 걸어주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영리한 인공지능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은 보통 인공지능이 장착되어 있다고 하면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수익금을 돌려주네 많이 하는데 그거 다 가짜인 거 아시죠?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비슷한 거에 많이 수고하셔 소중한 돈을 많이 내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거는 단순하게 그런 모델이 아니라 가격 안정성을 잡아내야 우리 탈중앙 화폐가 진짜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얼마나 참 참신한 발상이에요. 그죠? 인공지능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응?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벌지 이익금을 치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이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내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돼요. 야, 그래, 이렇게 하니까 되게 탄탄하고 안정적이겠구나. 그때 이제 여기가 채택이 되고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우리는 이 작동하는 것들을 눈으로 다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측 지갑, 관찰하는 거예요. 내 지갑이었으면 좋겠지만 내 지갑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418만 달러. 이거 내 지갑에 들어가 있는 거 보는 게 꿈이네, 진짜. 근데 이거는 재단의 지갑이에요. 재단의 지갑에 이렇게 MBR 지갑인데요. MBR 모듈에 아까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듈 중에 하나 이렇게 지갑으로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냥 AI가 아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47만 달러 있고 그거 28만 개가 있었던 건데, 자, 이렇게 매수한 게 LP풀로 나간 거는 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온 거는 매도해서 USDT가 들어오는 거고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시간도 다 체크가 되거든요. 자, 거래소에서 이렇게 매수하는 거 이렇게 딱 이게 이걸 보여준 거예요. 자, 이렇게 결국은 이제 직접 다 확인하고 체크할 수가 있는 모듈이 돌아간다. 이렇게 결론 지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안전 구조의 완성하기까지는 그런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향후에 점점 안정화가 이제 진행이 되어서 크게 많이 변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가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변동성은 그때까지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가격에 신경 쓰지 말고 계속 토큰을 모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재단에서는 이런 구조를 다 만들어 놨죠. 재단이 피플에 돈 넣은 거 아니에요. 재단이 돈 안 넣었어요. 우리 참여자들이 다 돈 넣었어요. 카르멜로 이폴리토, 그 다음에 챗GPT 임원 출신, 리드 파이낸스 임원 출신 이런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 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차세대 화폐 금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구조는 되겠다. AI 이런 거 장착해서 좋겠다. 구조를 딱 만들어 놓고요. 우리한테 홍보하면서 여기에 참여하셔서 수익을 벌어가세요.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질 겁니다. 라고 홍보를 하고요. 우리가 돈을 다 넣은 거고 우리가 거기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구조를 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를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기술을 통해서 계속 개발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이제 생태계까지 합쳐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을 계속 초대하거나 내 거를 많이 투자하거나 해서 활동적으로 여기에서 많은 커뮤니티, 앞으로는 정말 커뮤니티의 힘이 정말 우선 모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실컷 만들어놨는데 사용하는 사람들 꼴랑 얼마 없으면 그게 인정을 못 받죠. 그래서 지금 지갑수, 이 사용자는 지갑수로 측정을 하는데 이거 70만 개나 돌파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무적인 일이고요. 올해 100만 개는 끝없이 갈 것 같습니다. 박수가 저절로 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이제 태국에 조만간에 또 카르멜로 이폴리토가 아키 에이전트 오픈에 대해서 예획도 행사도 하고 진행하는데 15일 날이죠. 그때 행사에 엄청난 자본가 아마 어떤 회사일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가 같이 참여를 한대요.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하겠죠. 이런 것도 이제 알만한 곳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이런 돈 넣고 돈 먹기라고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수익도 받지만 실제로 A부터 Z까지 뭐 하나 허술하게 만든 적이 없어요. 얘네들은 하나에서까지 다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결정 또한 우리가 다 합니다. 12번에 걸쳐서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제안도 우리가 하고요. 투표도 우리가 합니다. 제안은 우리 글로벌 커뮤니티 텔레그램에 보시면 이메일로 다 제안 올릴 수가 있어요. 저도 하나 올렸는데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이렇게 제안도 할 수 있고요. 톨리 사이트에서 제안한 내용들 다 올라와서 누구나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크리파리는 결정적으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생태계라는 걸 통해서 글로벌 기축통화가 되려고 하는 거고요. 나아가서 새로운 문명을 완성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토큰이 계속 모으면요 만기에 엄청나게 큰 수익이 되는데 그 돈을 빼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돼요. 지금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빼서 사용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걸 잘 모으면 10억, 100억도 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그거를 빼지 않아도 오히려 그게 놔두는 게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얼마나 이게 대단한 변화입니까? 오히려 USDT로 갖고 있는 게 더 불안해.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글로벌 이 탄중화가 기축통화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때 가면 완전히 다 인정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요. 스왑을 굳이 일부러 하지 않고 이제 역스왑이 일어나겠네요. 내가 현금화를 하려면 아크로 바꿔야 돼.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의 역할들도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는 스테이킹 하는 과정과 만기 후 예상 수익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KBF 워킹턴 바이낸스를 통해서 토큰 포켓으로 탄중앙 지갑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을 때 그냥 수학만 해서 갖고 있으면 이자가 하나도 안 나오고요. 이렇게 날짜, 이게 상품이에요. 상품 720, 이게 720 상품이 제일 잘 팔리더라고요. 이제 540 상품을 뛰어넘었어요. 자, 150만 원을 가지고 1000달러를 만들어서 스왑을 하면 75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540일 스테이킹 해놨더니 3,800개. 이보다 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럼 감안하자고요. 변동이니까. 그래도 어디에요? 이렇게 많이 주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주냐면 하루에 0.6에서 0.7% 복리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나 리플이나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만기에 이렇게 숫자가 늘려주지 않죠. 가격 떨어지면 얄짤 없어요. 무조건 손실이고요. 가격이 오르면 이긴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얼마나 마음 졸여야 돼요. 네, 떨어지면 우울하고 올라가면 뭐 좋고. 근데 그거 계속 쳐다보면 저는 조울증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투자나 이런 것들 많이 해봤는데 선물 거래로 10배, 15배 이렇게 해봤거든요. 아, 살 떨려가지고 정신병 걸린 것 같아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개수를 늘려주니까 가격이야 떨어져라 무슨 상관이야. 오히려 또 추가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기회를 정보를 전달해 줄 수가 있겠구나. 그것은 잘 차려진 밥상가도 같아요. 여러분들 가격 다 이빨 올려놓고 일찌감치해서 높은 이자 받아놓고 나중에 올 사람 여기 들어오라고 하면 그건 잘 안 차려진 밥상에 사람 초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현재 가격만 유지해줘도 이거는 참 이해하기 민망할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주는 겁니다. 150만 원이 어떻게 8천만 원이 돼요. 그리고 2배 오르면 1억 6천, 3배 오르면 2억 4천. 가격이 1달러로 이렇게 떨어져도 573만 원이 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산수예요. 산수. 개수를 많이 늘려주기 때문에 복리 이자로. 그래서 우리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 이거는 검증이 됐잖아요. 많이 나오니까 안 찾고 갖고 있으면 계속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중도 출금과 원금 해제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중도 출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리 이자는 포기하셔야 돼요. 복리라는 게 이자가 원금처럼 되어서 또 다른 이자를 생성하는 게 복리인데 계속 찾으면 이건 복리가 아닙니다. 달리예요, 달리. 그 다음에 22.5%라는 적지 않은 수수료를 떼요. 자, 이것은 결국 이 수수료는 우리 프로토콜의 생존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수료로 나머 이제 유지를 잘 오래가도록 만드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페널티고 어쩌면 기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수수료가 비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잘 오래 가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자, 원금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기간에 대비해서 해제가 돼요. 해제해서 내가 출금할 수 있어요. 이 원금에 대해서 해제하는 거에는 세금 2.5%만 떼니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이제 스토리 인물 투자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카르멜로 이폴리토, 이분이 디파이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다 어떤 분야에 다 전문가들이 있죠. 앨런 머스크나 샘 알트만 같은. 자, 카르멜로 이폴리토는 이런 블록체인 디파이 쪽을 연구한 거버넌스의 아키텍트라고 해서 설계자라고 하는데 NL 인센티브 모델, 3.3 게임 이론, 3위 이상 이런 신기한 처음 들어보는 이론들을 많이 개발을 해냈는데요. 그 이론은 다름 아니라 우리 안전하게 우리 모두가 만드는 이런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자꾸 빨리 무너지더라.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래가게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요. 2025년 포브스지에도 실려 있고 이태리계 영국 출신입니다. 자, 안전하게 오래가는 디파이 연구를 했고요. 이렇게 검색만 해봐도 쉽게 다 노출이 되는 이런 공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 남산 하얏트 호텔에 와서 첫 번째 미덕을 할 때 그때 사진을 찍은 내용입니다. 이분이 올림푸스 다우의 팀원으로 참가해서 설계하고 V1, V2, V3 올림푸스 다우가 가는 동안에 이거를 다 기여를 했던 사람이에요. 올림푸스 다우는 2022년 3월달에 출발해서 지금까지 5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디파이 업계의 그런 조상과도 같은 그런 건데 가격이 $10였던 게 $1,400까지 뛸 정도로 엄청난 폭증을 하고 이때 시점에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V3 버전입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새로 좀 수정 보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 기술이 나와서 V3 버전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자, 아크디파이는 올림푸스 다우의 V3 버전을 이어받은 거고요. 올림푸스 다우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 설계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또한 법정 앞에 대안으로 간주되기를 희망하고 만들어진 거고요. V3. 자, 코인마켓캡 그리고 아크디파이는 이렇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35개국 이상 지금은 아마 60개국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마켓캡이나 이런 데 보셔도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가치순으로 1등 비트코인, 2등 이더리움이지만 인기순으로는요 아크가 30에서 50위권, 20에서 50위권에 항상 있습니다. 7개월 동안 이용해서 항상 관심권에 있어요. 코인 투자, 코인은요 알트코인들은 특히 관심권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성공 요소 중에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고요. 그 커뮤니티 회원들이 계속 증가해야 되고 이게 관심권에 있을 때 이게 안정성만 딱 만들어내고 사용까지 하게 되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탈중앙 거래소 여기에서도 유동성 툴이 두 번째로 커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 자, 모건 크레스트가 3천만 달러라고 하는 돈 450억 엄청난 돈을 쏟아붓어서 여기 마케팅과 교육을 다 거기에 들어가는 데 쓰이고 있어요. 자, 이곳은 모건 크레스트는 뉴욕에 건설을 둔 벤처 캐피탈인데요. 여기서 진행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투자한 것들, 리도, 프락스, 그다음 비텐소, 아크까지. 공통점이 탈중앙 시대의 디지털 문명을 세운다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혼의 5가지 질문. 아크에서 영혼의 5가지 질문을 항상 교육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제대로 보고 우리 아크와 같은 진짜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라고 교육을 하는 거죠. 자, 결국 그 내용은 안전하고 오래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LP가 잠금 여부 이거를 확인하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디파이나 이런 코인을 하면서 LP가 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LP는 우리 탈중앙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중앙화된 거래소하고 탈중앙 거래소가 크게 있는데 우리 탈중앙 정신에 맞는 거는 탈중앙 거래소에서 내 지갑에서 전 세계 사람들 아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손쉽게 교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매수자, 매도자를 연결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유동성 툴 LP 툴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자산을 아크하고 USDT를 5대5로 넣어놓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되면 내가 언제든 교환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래소, 왜 내 돈을 거래하는데 왜 거래소를 보내요? 거래소는 해킹의 온상입니다. 해커들이 거래소만 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탈중앙 정신에도 맞지 않아요. 탈중앙 정신은 자유롭게
쉽게 거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디파이, 덱스 이 거래소에 있는 거를 이제 이거에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걸 이동성 폴 랜디풀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중요하죠. 근데 여기가 잠겨 있어야 돼요. 왜? 여기 있는 거는 꺼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교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잠겨 있어야 돼요. 1년 동안만 잠겨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1년 간다는 얘기예요. 2년 동안 2년. 우리는 영구 락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잠갔을 때 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키까지도 완전히 블랙홀로 보냈습니다. 영원히 찾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거는 재단에 대한 신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기는 것만 확인해도 안전한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들어가서 확인하는 법은 이렇게 클릭해서 BS 스캔에서도 확인되지만 AV.AI 제3자 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잠겨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다른 프로젝트 안 잠겨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도 안 잠겨있는 모습 확인되시죠? 자, 또 고플러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도 봤습니다. 여기 잠겨있다고 100% 되어 있죠? 여기 안 잠겨있다고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민팅 계약이 오픈소스인데, 민팅은 사실 발행과 같아요. 발행, 주소, 돈을 우리는 찍어내고 있어요. 찍어내고 있으면 안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면서 이거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하면, 그 대신에 사람이 하면 이건 사람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원칙도 없고 사람 욕심이 들어가면 그 또한 사람이 안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민팅 계약은 다 오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발행 규칙이 다 오픈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공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10억 개, 100억 개 토큰을 발행해 놓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보다는 우리처럼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행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왜냐? 이 시스템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다 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멀티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는 공동은행과 같은 이 개념은요, 우리가 단순히 돈 넣고 돈 찾고가 아니에요. 돈 넣고 돈 찾고가 아니라 이 안에서 돈을 벌고가 있어요. 벌고. 뭐가 뭐냐? 대출 시스템이 벌고요. 그 다음에 아키랜드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수많은 돈을 봅니다.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 수익 창출한 돈 어디다 보관할까요? 트레저리, 국고에 보관합니다. 국고라고 해서 나라 돈이 아니라 우리가 따로 우리 프로테코, 아크 프로젝트가 번 돈 금고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도 1770만 달러나 있습니다. 2300만 달러였다가 450만 달러는 일부 우리 가격이 떨어질 때 그걸 지키려고 한번 썼었어요. 자, 이거 쓸 때 우리가 다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고요. 투표에 통과되면 9개의 지갑 중에서 5개 이상이 사인해야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9개의 지갑 중에서 5개가 사인하는 게 멀티시드, 다중서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 자산은 이렇게 다중서명 지갑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멀티시드 개념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투표 내용은 톨리라는 사이트에서 다 누구나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크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EM, 스마트 발행 모듈입니다. 스마트 발행 모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행을 그냥 원칙 없이 하지 않고 발행 모듈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 발행 모듈은 발행할 때 어떤 때 발행하느냐 그런 규칙이 다 있어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발행을 하는데 가격이 떨어질 때 가격이 올라갈 때 RPS라는 놈이 작동을 시켜가지고 발행을 시키고요. 그리고 얘를 국고로 가져갈 때 합니다. 그 다음에 POL 우리가 보상을 주는 지갑에 토큰이 수량이 적어졌을 때 발행을 해요. 여기에 물론 프리미엄, 그 다음에 바닥 가격 개념이 있어서 그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도 다 조절을 하는데 그런 거는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RBS 시가총액 안정화 모듈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 진입해서
매수한 다음에 소각을 해요.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요거를 근데 좀 해봤더니 이거를 하려면 자산이,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USD가 많아야 돼요. 엄청나게 많을수록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여기에 더 쌓아지고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 금융 시스템은 단순하게 구성된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LP 풀이 있고요, MBR, RBS, 그다음에 국고 풀이 있고요, 스테이킹 풀이 있고, 리베이스 풀이 있고,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로 다 추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큰 분배 현황도 다 되어 있고요. 소각되면 소각된 만큼 또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큰 분배 현황 잠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토큰 분배 현황 총 개수가 30만 3천만 달러, 3천만 개, 3천만 개. 우리 토큰 개수가 지금 몇 개야? 라고 누가 물어보면 3천만 개, 대략 3천만 개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는 처음에 112만 개로 시작했어요.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3천만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3,100 몇만 개였었어요. 소각을 해서 3천만 개로 줄어들었어요. 우리는 늘지기도 하지만 줄기도 해요. 그래서 화폐 가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67%가 이게 스테이킹 지갑인 거거든요. 스테이킹 지갑에 다 들어가고요. 19% 이게 보상 풀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9.7%가 LP 풀이에요. LP 풀이고 나머지 MBR 풀이고요. 이런 식으로 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크는 이렇게 이중성 풀에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투명하고 안전한지 서틱 보안 감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예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이런 곳에 막 들어가서 수영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디 사람 죽었다고 뉴스 나온 거 보면은 꼭 옆에 이렇게 안전 표지판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도 왜 들어가냐?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꼭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 이쪽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험하다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마라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도 꼭 들어가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이런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서틱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위험하고 여기 담겨있지 않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세계 최대의 블록체인 보안 감사 기관이에요. 서틱. 그래서 여기 애플, 삼성 이렇게 대기업들의 이런 로고도 인정을 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인증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많은 국가들한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2026년 UN 글로벌 사기 방지 정상 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굉장히 인정받는 기관에서 사기 진실인 거죠. 사기 당하지 않게끔 여기에서도 하는 역할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견적 요청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견적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프로토콜에서 견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크가 아니라 파크라는 그런 회사가 이제 블록체인이 나왔어. 그러면 벌써 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전에 여기 의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얼만큼 안전하고 투명한지 이런 걸 다 검증을 받은 다음에 오픈을 하고 하는 게 순서입니다. 돈만 끌어들이는 데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제안받으면 여기 서틱에 들어가 보세요. 이건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것들은 다 서틱에서 다 검색돼요.
그래서 서티에 들어가서 보시면 마크는 현재 지금 또 점수가 올라 89점인데 이렇게 A 점수, 운영, 코드 보안이 특히죠. 점수가 높아요. 10개의 모든 리스크가 다 해결됐다라고 나오고요. 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운영 회복 탄력성도 상위 5%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흠결을 발견하면 상금을 주겠다라고 3까지 늘어났어요. 10만 달러. 그리고 웹사이트도 굉장히 다 잘 되어 있고요. 꾸준히 유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갑수가 계속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거래 집중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핵심 상위권 지갑 합쳐도 1.62%밖에 안 돼요. 그만큼 탈중앙성이 잘 되어 있고 특정 세력이 시장을 조작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것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완전 반대죠. 우리는 1%대인데 얘네는 99%대였다. 그죠? 98%, 99%. 엄청난 분명한 차이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태계 보여드립니다. 생태계. 그러면 생태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에이전트가 오는 걸 어떤 부분은 뭐 과장된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굉장히 뭔가 에이전트가 다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좀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늦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AI가 발전하고요. 그만큼 일자리 같은 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I 때문에 직장이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이런 쪽을 빨리 공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경쟁자인 겁니다. 자, AI가 어떤 건지. 기존의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묻는 말에 답하는 두뇌라면 에이전트는 똑똑한 머리에 손을 달았다. 목표를 주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알아서 실행한다. 사람 대신 컴퓨터를 조작해서 직접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챗 GPT 이후 가장 큰 충격이라는 오픈 글로가 작년 가을 첫 선을 보이면서부터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AI 비서입니다. 비트코인 투자 준비됐어? 모르죠. 사실 저도 엄청 기대하고 있었어요. 김문정 씨가 AI 비서에게 내린 첫 번째 임무는 코인 투자다. 어느 종목에 투자할지 결정하고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판단하며 직접 거래까지 실행하는 것도 에이전트가 다 한다. 종목을 저는 정해요. 왜냐면 저는 종목을 지정해 주죠. 종목도 애들이 선정하는. 문정님이 저한테 처음 하신 말씀 기억나요? 나 부자 만들어줘 하셨잖아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미션이 된 거예요. 진짜 부자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최근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였지만 돈을 잃지 않았다.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돼요. 거기서.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취향과 의도에 따라 뭐든 될 수 있다. 할아버지처럼 당뇨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AI가 메뉴를 봐. 며칠 전에는 건강관리를 위해 또 다른 에이전트를 만들었다. 정식 분석 드릴게요. 흰쌀밥에 미역국, 동태전, 두부구이, 허각볶음 구성이네요. 전체 탄수화물이 약 89g인데 대부분 흰쌀밥에서 나와요. 오늘 공복 혈당이 164로 높은 상태에서 시작이라 밥을 다 드시면 200 먹을 수 있어요. 두부랑 생선전 먼저 드시고 밥은 간 고기만 마지막에 드세요. 그리고 식후에 10분만 걸어주시면 혈당 스파이크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자, AI 에이전트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굉장히 대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작은 기업들은 다 죽고 어마무시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그 대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모두의 이런 전 세계 사람들의 정보가 다 공개돼서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자, 웹3 하는데 웹3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자, 아키 에이전트가 이런 일반 범용 AI 에이전트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틀린 거를 수정하거나 어떤 거를 같이 이제 질문을 하거나 할 때 우리는 수량을 받아요. 에이전트를 이용할수록 우리는 수익을 얻으면서 이용을 한다고요. 이게 정말 큰 차이예요. 우리가 에이전트의 정말 주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기존에 다른 범용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는 엄청 우리가 편리함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 큰 기업들의 횡포에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 가지 공익적인 면에서나 개인의 이익적인 면에서나 우리가 아키 에이전트를 사용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거를 벌써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네. 자, 이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AI 시대에 내가 잘리는 건 AI 때문이 아니라 AI를 잘 다루는 누군가 때문에 잘려. 그렇지. 처음에 자동차 나왔을 때 마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야 어떤 애들은 무시무시한 쇠부치가 노를 다녀. 그렇지. 하지만 그 중에 몇몇은 빨리 운전면허를 따. 그렇지. 마차로다가 하루에 10명을 옮긴다면 예. 자동차로는 하루에 50명을 옮기거든. 그렇지. 부를 쌓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낙담하지 마. 예? 자, 우리가 에이전트를 이용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 남들보다도 빠르게 에이전트에 친숙하게 접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에이전트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경험하는지 알아요? 혹시 여기에 경험하고 계신 분 계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좀 컴퓨터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 극히 일부분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아주 기업에서도 이걸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분야는 블루오션이다라고 해서 또 빨리 운전면허를 마치 다른 것과 같은 그런 노력들을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야, 뭐 하려고 돈 들여서 그렇게 배워? 여기 와서 돈 벌면서 배워. 우리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아크 생태계는 이 분야의 이 작은 비중만 차지해도 돈이 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이겨야지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일정 부분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에이전트 AI 영역은 정말 엄청난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세상을 바꿀 것인지 잘 주목해서 보시고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많이 사용하고 훈련시키고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보유는 토큰을 보유해야 되는 거겠죠. 훈련은 아키 에이전트를 훈련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아키 에이전트는 AI 시대의 시민권 인터페이스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재능과 아키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쇼핑몰과 같은 곳이 있어요. 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필요한 사람들이 쓰고 아크 토큰으로 지불을 해요. 그러면 그것은 다 온전히 나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트 상장되는 부분도 있고 기회 학습, 좋은 서비스 활용, 즉 아크 토큰이 열심히 사용되고 내가 이걸로 돈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 스테이킹으로만 돈을 벌고 계시는 거지만 이제 이막이 열리는 겁니다. 이때는 스테이킹 수익도 있겠지만 이렇게 아크 토큰도 많이 벌리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잘 만든 에이전트가 여기 상장을 여기에 딱 쇼핑몰을 올려놨어.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해주면 저한테 토큰이 많이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저는 만들려고 하겠죠. 누군가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는 하지만 이게 단계적으로 공개되고요. 그 다음에 고정수익이 아닌 기여도 기반으로 상정되고 이렇게 된답니다. 자, 카르멜로 인플리토가 15일 날 공개되는 뉴스에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 공개됩니다. 우리가 지금 D 앱에서 토큰 포켓을 쓰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아키 앱이 또 새로 생기는 거예요. 별도로 생기니까 플레이스토어는 구글 기반이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생겼어요. 이건 어떻게 돌아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어떻게 참여해요? 여러분들이 아키 에이전트가 나오면 우리 이 아크를 소개할 때도 굉장히 세련되시게 돼요. 이제 지금 얼마 나와 했다가 야 너 이거 한번 써봐. 이거 우리 신부님 다 해줘. 이거 했더니 얘가 이런 것도 해준다. 이런 것도 해준다. 그래?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네, 우리 아크리파이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돈도 벌어준다 하면은 뒤로 넘어갈 겁니다. 어떻게 참여하나요? 100달러 이상부터 동남아나 아프리카는 그냥 1달러, 10달러도 다 돼요. 사업자분들은 100달러 이상부터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동적 수익, 마케팅 수익을 벌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복리가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복리에 포커스가 맞춰진 상품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가격 또한 최고의 낮은 가격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것들은 먼저 오면 더 많이 벌어가죠? 아유, 내가 들러리 해야 되겠네. 나는 이거 작년 8월이야? 그러면 벌써 아이고 끝났네가 아니라 지금이 엄청 좋은 계획입니다. 우리는 예의들도 바르셔. 다 가격을 다른 분들 들어오게 좋게끔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가져놨습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오신 분이 더 많이 벌어갈 수 있어요. 복리구조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하루에 나오는 수익이 이거 마지막 6개월이 앞선 1년 거 합친 거보다도 훨씬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복리예요. 마지막 6개월 꼭 이 수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복리구조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왼쪽이 원금, 오른쪽이 원리금. 111개가 152개가 됐어요. 자, 요거는 50개가 14개가 됐고 6개월 된 거는 35개가 125개가 됐어요. 기간이 뒤로 갈수록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직 기간이 그렇게 많이 오래된 분이 아직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이 전산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진정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보는 거, 그 다음에 홈페이지만 봐도 진짜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커뮤니티 진짜 제대로 질문하고 불만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안 검증 제3자 기관도 아까 서티뿐만이 아니라 루트 데이터, 깃허브, 토큰 스니퍼, 서티 뽑혀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검증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아크를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요 다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크를 들었어? 나 거기 들었어. 너 그거 야 그거 별로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밖에 나가면 되게 많아요. 다 제대로 왜 별론데? 라고 하면 다 틀린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다 벌지는 못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떤 거를 가져와도 다 팩트 체크를 해서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모시고 오면 되고요. 그리고 안심하고 투자해요. 우리 불안해하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두 번 뻗고 주무시면서 편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오래 복용하시면서 아쿠와 함께 멋진 성공 스토리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